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250명, 카나가와 66명, 사이타마 69명, 치바 45명, 오사카 94명, 아이치 39명, 후쿠오카 6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5,769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6,4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 아이치, 이시카와에서 각각 2명, 야마나시, 효고, 오키나와, 토쿠시마, 사이타마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24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25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5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5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4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0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9명으로 전체의 약 52%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40대에서 50대는 총 60명으로 약 2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50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8명, 직장 내 감염이 12명, 이용과 관련 감염이 9명, 시설 내 감염이 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5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1명, 입원 환자는 48명 줄어든 1,47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09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5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250명, 이로써 누적 감염자 수는 2만 명을 넘어 20,096명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도쿄 도내의 지역별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 신주쿠구가 684명, 세타가야구가 620명, 미나토구가 407명 등 23구 내에서 인구수가 많지 않은 치요다구만 제외하고 세 자릿수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3구 이외의 각 지역에서는 8월 한 달간 100명 이하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코이케 도지사는 임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今の段階でこの緩めることなく引き続き23区内におきましてはお酒を提供するお店そしてカラオケ店に引き続き夜10時までの営業時間の短縮を要請をいたします。で要請期間につきましては9月1日から9月15日までといたしまして事業者あたり一律15万円の協力金を支給をいたします。何卒ご理解、ご協力のほどお願い申し上げます。 금일 결정한 이 조치는 도쿄 23구 내를 기준으로 영업 단축의 요청을 이어가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달 말로 해제가 됩니다. 人口、そして感染者数等々を考えながら若干右肩下がりではありますが、しかしながら引き続きの注意警戒が必要とのコメント分析も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れからの推移、特にお盆明けの数字がこれから出てくるということも勘案しまして、今後の方針を数字モニタリングをしながら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이날 도내 감염 상황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회의가 열려 이번 달 18일부터 24일까지의 감염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経路別の割合では全世代合計で同居する人たちからの感染が 41.1% と最も多く、前週に引き続き同居する人からの感染が高い割合でありました。 감염 경로 비율로는 가정 내 감염이 41.1%로 가장 높았고 직장이 17.2%, 회식 9.2%, 접대를 동반한 음식점 8.9%, 시설이 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증자 31명 중 60대 이상이 21명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こちら今日のキーワードにしたいと思います。防ごう重症化、守ろう高齢者、この対策を進めてまいります。で感染が判明した方には大切なご家族に感染をさせないためにも宿泊療養をぜひともご活用をいただきたいと存じます。 코이케 지사는 고령자 및 가정 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의식을 가져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밖에 육아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집에서 요양할 경우를 대비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보건소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27일 관계강요회의에서
이달 원래 경제보고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쪽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것 등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 기업의 생산에 대해서는 일부의 반등의 움직임이 보인다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개인 소비는 최근 회복하고 있다로서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은 계속 약한 움직임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정부는 전체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최근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경기 판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급속히 악화된 경기가 하락이 멈추었다는 등으로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으로 상향 수정되었지만 이번에는 수출 등의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장래에 대해서는 감염증이 국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기 판단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출과 생산을 상향 조정하였지만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하려면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살아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경기의 장래에 대해서는 더위와 태풍 등 기상에 따른 소비로의 영향이나 감염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감염자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이 다시 일어나므로 소비 부양 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제를 성장 궤도에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다음 달 이후 도쿄나 대외조직위원회 사이에서 출입국 관리 및 검사 체제의 방식 등을 검토하고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도쿄 대회에서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 검사 체제의 확충, 의료 체제, 회장 운영 등 폭넓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음 달 이후 도쿄나 대외조직위원회와의 사이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선수나 관객에게 안심하고 안전한 대회 성사를 위해서 도쿄와 조직위원회와 함께 확실히 논의를 펼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8일 오후 5시부터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주 연속 병원 방문으로 인한 자신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현재의 컨디션과 향후 대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전망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우려되는 겨울철에 대비한 PCR 검사 확충 등 추가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6월 18일 이후 2달여 만이며 정부는 회견에 앞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본부 회의도 약 1개월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총리 기자회견 전날 분주한 여당 내에서는 분주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아소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밤 도내 요리점에서 사토 츠토무 전 총무상과 아소파 간부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긴급 간부 회합으로 28일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전에 향후 정권 운영이나 포스트 아베에 대한 파벌의 대응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합에서는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 마츠모토 준 전 국회대책위원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총리는 2007년 건강 문제로 인해 한 번 사임한 이력이 있어 13년 전에 데자뷰가 실현될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사의 표명의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베 여학원 대학의 명예교수인 사상가 우치다 타츠루 씨는 신문사 두 곳에서 아베 정권의 총괄이라는 예정 원고를 의뢰받았다고 트위터에 밝히며 사의 표명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위터는 1만 건 가까이 리트윗되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영향이 있는 우치다 씨가 아베 사퇴 예정 원고를 썼다는 것에 매우 기대가 된다는 반응과 미리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하는 양면 청탁이 아니냐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미중의 국난에 있어서 각 관계부처와 대신 각 도도부현 지사, 전문가 회의의 여러분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종 바이러스 대책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산미를 피하고 화장실, 마스크 착용 등 충분히 유의하셔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도 안심하고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를 보며 낭독하며 사전에 준비된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변을 한다. 구체적인 시책, 수치, 목표도 없이 형식적 하는 것만 PR할 뿐. 이 코로나 시국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던 실망스러운 회견이겠지. 기대하고 볼 때마다 실망해서 솔직히 벌써 볼 마음도 들지 않는다. 건강 상태는 아무래도 좋다. 향후 대중관계, 납치 문제, 북방 영토 문제, 헌법 개정 등 알고 싶은 것은 그 밖에 얼마든지 있다. 카와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당에서 나온 1억 5천만 엔, IR 뇌물로 이 밖에 관련된 사람,
마스크를 납입 실적도 없는 사무실도 수상한 탈세회사에서의 수의 계약,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와 명단 은폐, 참가비 영수증이 호텔과 말이 다른 것, 코로카와 정년 연장과 그 후의 조치 결정에 대해 법무상의 거짓말, 실체 없는 단체가 세금 탈세하고 취재 때만 차려놓고 야당이 가면 비어있는 것,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 공개 등등 국민에게 정중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얻는다는 아마 일어나지 않겠죠. 단지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병원의 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는 병원을 자주 쓰니까요. 실제로 언론의 질문은 아베씨의 건강에 시간이 할애되겠지만 그럼 국민의 건강은?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것이라면 신속하게 그만뒀으면 좋겠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전기 승진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평가에 따라 승급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처우되어 중도 채용 사원과 신규 졸업자 채용 사원과의 격차를 수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운전이나 전동화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이 요구되는 가운데 토요타는 전기 승진의 금액에 강약을 두어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이끌어내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바는 현 독자적인 관광 캠페인을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바현의 모리타 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투 트래블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내의 관광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 독자적 관광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시설에 숙박하면 한 명당 최대 5,000엔의 캐시백 및 지역 재료를 사용한 음식 등의 서비스를 하며 당분간은 현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내 고투 트래블에 참여한 여관에서의 클러스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여관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멈출 수가 없다.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겠다라며 이해를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고투 트래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도쿄에 대해서는 도쿄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국가는 감염 상황을 바탕으로 확실한 분석을 통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자민당은 국제기구 수장에서 일본인을 취임시키기 위한 인사 전략을 내각 관방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기관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의 의원연맹이 정리한 제언에서는 내각 관방에 인사전략의 사령탑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요직에 장기전략적 인재 배출의 의도가 있습니다. 또 일본인이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어학실력과 학위의 미취득이 있다며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전직 장관 등의 등용도 시야에 넣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음 주에라도 총리 관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거액의 차이나머니를 배경으로 국제기관 간부 자리에 자국의 인재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측은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왔지만 이번 제언이 어디까지 실효성을 갖게 될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오늘 해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